외국인 부동산 규제가 처음에 시행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외국인들이 우리의 그 하우싱 프라이스를 계속 올린다에 시작해서 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이제 계속 규제를 넣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합격이 조건이 안 되거나 뭐 시민권자 PR 카드가 없는 사람이면 이 집을 못 산다라는 것으로 시작돼서 한 3, 4개월 있다가 이제 워크 퍼밋을 갖고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런데도 이게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제 NRST라는 텍스를 온타리오 거버먼트에서 만들었고 이게 25%의 텍스를 매기는 것인데 총 집 가격의 25% 텍스였어요. 이것을 과연 잡힐까 말까 막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2024년 2월에 그 연장을 시켰죠. 원래 2025년까지였는데 2027년으로 이제 연장이 되었는데 오늘 주제는 부동산 규제 과연 풀릴까인데 결과적으로는 총 이제 거래량을 보자면 CMHC라는 그 기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 외국인 거래량이 1%에서 3%밖에 안 된대요. 전체 트랜잭션에. 과연 그게 언제예요? 몇 년도에? 2025년. 2025년. 네. 과연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집값은 과연 잡힐까? 라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 그러니까 전체 파이가 지금 100%인데 그 중에서 지금 2, 3% 정도가 이제 외국인 바이어들이 지금 뭐 집을 사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집값이 외국인들이 투기를 해서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올랐으니 외국인들을 이제 때려잡겠다. 이게 결국에는 저는 늘 이런 주제가 나오면은 늘 생각을 하는 게 그거예요. 이 정치인들은 결국에는 이제 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약간 총바지가 필요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그 총알을 모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제가 외국인들 타이트하게 규제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법의 취지가 뭐 맞아. 그런 거인데 사실 아는 사람들 다 알죠. 그 뭐 통계만 봐도 충분히 나오잖아요. 2, 3%가 외국인 바이어고 뭐 물론 투기하는 지역들이 있죠. 코어의 일부 지역들도 분명히 외국인들이 투기하는 지역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그 부동산 시장으로 봤었을 때 이 NRST를 줘서 뭔가 큰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 규제 자체가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마켓을 완화시키기보다는 그냥 정치적인 메시지지 보여주기식. 않나, 보여주기식의 네. 정책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 그 지금 뭐 NRST 15%에서 25%로 25% 상향했다가 그래도 안 된다기보다 사실 안 되는 건 아니지. 애시당초에 될 게 없으니까. 맞아요. 그냥 안 되는 거 같이 계속 여론몰이를 하면서 부동산의 큰 손들, 뭐 중국인들, 이라니안 쪽, 그러니까 퍼시안 쪽, 뭐 이런 이제 큰 중동 쪽, 뭐 이런 쪽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마치 캐네디안들, 로컬 캐네디안들이 집을 못 사는 것 것처럼. 계속 여론몰이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밴. 이게 또 조금 그 생각을 조금 전환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캐나다라는 경제 자체가 사실 외국인에게 상당히 좀 맞습니다. 의존적인 경제잖아요. 네네. 맞아. 캐나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근접해 있으면서 지리적으로도 그래서 유학을 시키기에도 좋고 뭐 캘리포니아 막 따뜻한 나라 다 좋지만 사실 캐나다 같이 이렇게 그래도 사계절이 뚜렷하진 않지만 사계절도 있고 뭐 총기 규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치안이나 이런 것들도 안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가 상당히 좀 외국인들한테 메리트가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한테는 마치 와서 니네들 세금 내면서 돈만 쓰고 그 대신 니네 자산은 우리가 못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상당히 좀 네. unfairness이지 네. 않을까. 근데 맞습니다. 그거조차 지금 막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 자체를 막아놓고 있으니까 이제 외국인들- 유학생들도 못 들어오고 이제 이민자들도 너무 컷다운하고 맞아요. 그래서 캐나다 하면 이민 국가인데 이제 그 이민 국가의 이미지를 오히려 그렇죠. 이 정책 자체가 좀 이렇게 망가뜨리고 네, 있지 않나 맞습니다. 싶기도 해요. 그 결정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캐나다 부동산 트랜잭션의 1%에서 3%밖에 안 되는 것 자체고 얼마 전에도 저희 이제 아시는 분이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굳이 토론토에서 노버스코시아까지 가셨어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사인 서류 다 작성하려고 했을 때 그 이게 막혔다고 연락이 와서 그냥 모든 게 다 부서지고 그 월크 맞아. 퍼밋도 리뉴얼을 못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신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살고 싶고 여기서 정착을 하고 여기서 진짜 자산을 그로우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막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뚜렷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정말 성실한 그 어떻게 보면 캐나다 정부에서 정말 원하는 그런 이민자들마저도 이렇게 떠나는 맞아요. go back to 와중에 your country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 맞아. 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큰 파도에 그냥 조그만한 보트 타고 지금 망망대에 그냥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그쵸. 거고 풀릴 가능성, 지속 가능성 이거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저는 뭐 제가 욕먹을 현실적으로. 각오하고 얘기를 하면 저는 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산은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NRST 뭐 하는 거 좋아, 매기는 거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있기는 했었어요. 영주권자 뭐 그리고 학생 비자 뭐 학생 예전에 이제 NRS 있었을 시에 학생이 뭐 3년 이상 뭐 정식적인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 뭐 환급을 해주고 취업 비자 있었을 경우에 뭐 2년 이상 3년 이상 예. 세금을 내면 이 부분들을 오히려 조금 더 규제를 이쁘게 만들어서 캐나다 경제에 기여를 하고 여기 캐나다에 블렌딩이 돼서 여기 내 나라 내 홈타운 같이 이렇게 살아가실 분들한테는 내가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만 나중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또 살아가면서 환급이 되겠지. 예. 그리고 내가 그거를 또 목돈 삼아서 종자금 삼아서 또 다른 집을 이런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강력합니다. 근데 강력하지만 풀려야 된다라기보다 조금 완화가 완화를 됐으면 네, 맞아요. 좋겠고 하지만 지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NRST도 사실 그레이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뭐 그렇죠. 사실 집을 구매하려면 뭐 영주권자인 파트너나 시민권자인 파트너 또는 상업용 매물을 쉽게 이제 그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분들도 이제 사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완화되지 않으면 경제가 과연 영향이 얼만큼 미칠까라는 것에 대한 물음표를 갖게 되는 거죠. 결국적으로 우리는 지금 3%에 대한 맥시멈 3%에 대한 트랜잭션 밸류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달러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될까인 거고. 전에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골든 홀쇼라고 해서 그 지역에 맞아요. 의해서는 세금을 매기고 그 외 지역은 저는 이렇게 이건 특정 지역만 네. 조금 정해서 맞아요. 그렇게 아니면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위치적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부동산이라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어 지역에 몰리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야. 왜냐면 거기 인프라도 있고 편하니까. 편의시설도 있고 모든 내가 아프면 병원도 가깝게 갈 수 있고 이런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서 제가 늘 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렇게 물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잉크를 똥 하고 떨어뜨렸었을 때 부동산 발전이 개발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찬찬찬찬 파장.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되는데 네. 그 골든홀쇼에는 세금 매기고 그 외 지역은 안 매기고 그거는 마치 여기 이렇게 완전히 외곽적으로 분산시켜서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분산해서 집 사면은 거기가 발전을 해요? 그렇지 절대 않거든. 전면 폐지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정부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간 정책이다 보니까 뭐 정부가 당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게 갑자기 전면 폐지가 될 것 같진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풀어줘라. 좀 규제를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리컨 같은 거는 살 수 있게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반대는 하셨지만 특정 지역을 좀 선정해서 거기를 좀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부동산 시장에 좀 도움이 실질적으로 됐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상민 씨도 그 무슨 썰 있잖아요. 네, 맞아요. 호주 썰? 네, 지금 그 뭐예요? 그 원래 이제 저희 주택부 장관 그레거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밴쿠버 이름도 밴쿠버 시장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트렌드를 봤대요. 중국인들이 계속 집을 사재끼고 그래서 집값을 계속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살고 싶고 그 자기 재산을 축적해 나가면서 그냥 홈이라는 것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자꾸 넣으려고 해서 BC주에서 먼저 이 foreign buy ban이 시작이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퍼지게 된 것인데 이 사람이 이제 캐비넷 오피스에 들어가면서 마카니 수상이 그 어포인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게 우리는 호주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는 2026년에 연설을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빌더들 다 모아서 거버먼트 하우징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은 이제 새로운 집, 프리컨스트럭션 유닛들을 살 수 있게 해줘서 디벨로퍼들도 그 자기네들 건설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고 또 나름 여기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부를 축적할 수 있고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장 여기서 궁극적인 문제는 그래서 집값은 잡힐 것이냐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이미그레이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우리 집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나 이런 의견을 냈을 때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랑 그리고 또 우리 렌트 프라이스 지금 수요 리스 프라이스 보면은 유학생이 줄었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그래서 렌트가 과연 내려갔을까? 아니면 경제 상황, 금리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26년도에 지금 분양 클로징이 제일 많은 지금 아마 넘버를 해라고 차지할 하죠. 텐데, 네네. 차지할 텐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랜로드들끼리 지금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뭐 그러는 건데 렌트가 결국엔 안 좋으니까 투자자들이 콘도에 투자를 안 하는 거고 뭐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실제 거주할 사람들만 살아가 지금 요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뭐 영주권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향후 몇 년 안에 그래도 좀 규제 완화가 되지 않을까. 네. 뭐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뭐 영주권 주고 이런 거 캐나다 결국은 이민 국가예요. 맞아요. 네. 네네네. 못 벗어나요. 네,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네. 그렇게 경제가 발달한 나라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자체가 그냥 계속 이런 뭐 공급난의 문제를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요. 그래서 물론이죠. 오히려 그래서 네네. 오히려 이런 뭐 foreign buyer 밴이 생기면서 많이 프리컨 시장도 많이 죽었고 네네네. 뭐 이런 거를 realistically 조금 생각을 한다면 네. 이제 이런 규제 자체도 좀 완화시켜줘야지 그렇죠. 이런 경제 자체가 좀 발전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 분양 건설사들 지금 아예 안 짓고 있잖아요. 그치. 모든 프로젝트 없지요. 전면 캔슬하거나 포스트폰하거나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정부가 약간 엇박자를 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요를 때려잡고 공급을 확대를 하면은 집값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겠다? 잡힐 거다라고 정부가 예측을 했지만 했는데 예. 건설사는 돈이 안 되니까 그치, 못 공급을 지어. 아예 틀어 막아놓은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되니까 이미 지금 중소 건설사들은 막 도산했죠. 하고 예, 맞아요. 부도가 나는 네네. 건설사들도 있고 지금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밴쿠버에서는 이미 정부의 뭐 건설사들 탄원서도 네. 뭐 냈었다고 맞아요. 하고 네네네. 결국에는 정부가 갈림길이야. 선택을 해야 맞아. 돼. 퓨처 밸류를 생각을 해서 건설사들이 다시 가동을 하게 건설을 하게끔 만들어 주려면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줘서 와야 분양을 활성화를 다시 시켜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자니 다시 부동산 집값이 오를까봐 프레젠트 무서워. 밸류를 생각을 안 할 수는 맞아. 약간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중간 다리에서 지금 상민 씨 말대로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너무 상황이지 정부 않을까.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규제가 완화가 된다 해서 집값에 이렇게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 같은 게 뭐 워낙에 아시다시피 뭐 2%, 3%뭐 foreign buyer의 통계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막 움직여서 이런 뭐 부동산 붐이 다시 일어난다거나 그리고 뭐 25% NRST 자체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이거를 풀어줘도 외국인들이 이 집을 사기에는 좀 어려운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집값이 갑자기 뭐 미친 듯이 막 그쵸. 뛸 것 같진 맞아요. 않아요. 뭐 경제도 좀 많이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캐나다 정부 마크카니 정부도 지금 하려는 게 중국하고 MOU 체결하고 한국 정부하고도 계속 디를링을 하고 있고 무역을 이제 US 및 말고도 다른 나라들과 해서 이 부가가치라는 걸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캐나다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US 베이스 어떻게 보면 속칭 51st 스트레이트가 아닌 진짜 세계적인 글로벌 파워하우스로 다시 올라가야 돼서 그 이미지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인베스터들이 자연스럽게 플로우인 할 수 있게 만든다면 뭐 오스트레일리아를 아까 호주를 따라간다는 그런 프리컨스트럭션이랑 뉴 하우스를 사게 할 수 있게 해주면 더할 나위 없죠. 맞아요. 왜냐면 그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주재원들을 보내면서 그런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여기서 부를 쌓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안정된 삶을 꾸려나가고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했던 캐나다 이민 사회 그거를 이제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많은 일이 필요한데 맞죠.
네, 저희만 해도 어렸을 때 뭐 유학 와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뭐 일하면서 영주권 그럼요. 취득해서 지금 쭉 살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만약에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 렌트비만 몇 내다가. 년씩 낼 생각을 하고 내 자산을 만들 그런 어퍼튜니티조차 안 준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이 나라의 메리트를 없죠. 크게 느낄 것 같진 않아요. 네네네. 어찌 됐건 이 나라에서 지금 정책으로 이제 선보이는 거는 이제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긴 하나 지금 이 경제가 조금 이렇게까지 안 좋아진 게 과연 자국민을 도와주는 일인가 플러스 외국인들까지 힘들게 하니 외국인 부동산 규제가 풀린다고 하면 2022년에서 3년처럼 부동산 시장이 폭등할 건 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완화를 하면서 경제도 돌아가면서 외국인도 들어와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지출들을 많이 하면서 좀 경제가 돌아가게끔 도미노 맞아요. 에펙트를 만들면 어떠나 네, 그 현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밸런싱 액트가 있는데 거기서 스태핑 스톤이 완화다.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도 준비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정부가 바라는 건 이 타이밍을 노리는 것인지. 어차피 저는 사실 좀 약간 모든 것들은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2023년처럼 정말 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어떤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그래서 우리는 못 사였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아 그때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정부가 우리를 인도해주고 거기에 따른 폴리시를 만든다면 우리도 좀 더 부동산 트랜잭션 넘버도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셀링하거나 바잉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게 정말 정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사이클이야. 맞아. 집값이 영원히 떨어졌던 어떤 나라도 없고 영원히 올라가는 나라도 절대적으로 없고 한 가지 요인으로만으로 집값이 그렇게 잡히지 안될 것 않는다. 같다. 거주자의 관점으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밸런스를 좀 잘 맞춰줬으면 그러니까 일단 자국민을 먼저 보호하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이제 외국인들 이제 퀄리파이 할 수 있는 여기서 학비를 이렇게 몇 년을 내면서 여기서 맞아. 이렇게 소비하고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세금 다 낼 거 내면서 뭐 이런 그래. 분들에게 조금 unfair해. 저도 현재 씨 말에 엄청 공감해요. 솔직히 이 외국인 투자자랑 캐나다 거주자가 이 규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캐나다 거주자의 관점으로만 보면 컴페티션이 낮아졌으니 나는 이 규제가 감사하다라고 오히려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고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뭐 아시다시피 막 10년, 20년, 30년 여기서 유학하고 뭐 이렇게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내 자산을 사지 못한다면 뭐 여기 굳이 있어야 되나요? 돈을 박탈감도 계속 있겠죠. 그런 네네네. 생각이 있다 보니까 좀 관점이 많이 다를 것 같긴 해요. 캐나다 정부가 좀 극단적이지 않나? 근데 자극적이어야 돼. 자극적이고 극단적이어야지 사람들도 선동할 수 있고 표를 받을 받고 수 있고 하니까. 할 수 있기는 한데 너무 자극적이에요. 이민자 우리 안 받아. 확 안 받고. 이민 국가가 응. 갑자기 그 취업비자 야 너무 지금 안정. 엉망이 안 받아 싹 안 받고 이게 뭐 사람들이 미래를 꿈꿀 수가 없게 만드는 나라가 돼버리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게 내가 보기에는 두 분이 말씀해주신 대로 밸런스를 잘 가지고 가면서 살짝 완충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날이 지면은 결국에는 분명히 맞아요. 사이드 이펙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맞아요.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네, 그쵸. 포항자들은 다 이제 미국으로 그럼 많이 가거나 가고 네. 뭐 부작용 많은 것 같아요. 뭐 프리컨 시장도 엄청 죽었고 맞아요. 그냥 죽었죠 지금 완전. 그런 거나 공급란의 문제도 엄청 생기고 있고 네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밸런싱이 되려면 그 갖춰져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건 전철 또는 여기서는 LRT 이런 게 되는데 이걸 만드는데 20년씩 걸리고 그래 놓고선 여기 라인이 들어와요 해놓고 그 분양하는데 또 5년 뭐 하는데 5년 계속 프로세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속칭 레드테이프를 끊으려면 계속 딜레이가 걸리고 해서 결국에는 이게 버터넥 현상이 생겼었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기서 이제 뭐 집도 좁고 이자도 낮고 남들 다 사는데 사야 되겠다 해서 너무 비싸게 사버리고 그게 호황기였고 기회였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그 수요를 계속 잊지 않았잖아요. 이제 살려는 사람들은 다 샀고 미니어한 맞아. 사람 다 하신 거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거기서 들어와야 되는 뭔가 그 밸런싱 액트가 필요한데 그렇죠.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정부 자체가 딱 한 곳만 좀 이렇게 프레셔를 넣어가지고 효과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네. 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규제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건설사들이 지금 이 상태로 안 지으면 2027년도 하반기에 그래요. 집이 아마 이제 없을 새로 거예요. 서플라이가 네, 들어올 맞아요.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코비드 직후에 22년도, 23년에 사태가 또 일어나지 맞아. 말란 법 없거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좀 관심을 갖는 분야, 그 결국에는 분양이 그렇게 해서 뭐 투기로 모일 수도 있겠지만 그 건설사들이 또 그걸 지어야 또 서플라이가 늘어나는 맞아. 거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만지면서 네. 가져야 되지 않을까.